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time together. That honest. This is no time for caution. 안녕하십니까, 홍들바보입니다. 오랜만에 사운드바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JBL에서 리뷰용 사운드바를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JBL 바 1000 우퍼도 있고요, 분리형 세틀라이트라 그러죠. 이렇게 자석으로 다 결합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소파 뒤쪽에다 놓고 돌비 애트모스로 서라운드로 음향을 즐길 수도 있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JBL 바 1300이라는 모델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뭐 이거 리뷰도 리뷰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정보가 더 있어요. 사운드바를 도대체 TV와 각종 기기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I turn your picture. 아주 전통적인 HDMI 인 아웃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ARC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훨씬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가지 더 정보는 뭐냐, 삼성전자 JBL 측에서 이 모델과 더불어서 JBL에서 나온 가정용 스피커 시스템들 여러 가지를 좀 할인 행사를 하시나 봐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제가 할인 정보를 좀 넣어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기회다 싶으시면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극찬을 했던 바 1300 제품과 동일한 컨셉이에요. 이거 빠져야 돼요. 광고하는 거 보면은 이거 하나로 서라운드 사운드가 난다 해가지고 업파이링 해가지고 막 천장을 반사해서 막 위에서 들리는 듯한 막 이렇게 된 이미지를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전혀 효과가 이게 서라운드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대로 된 서라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스피커가 뒤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5.1 채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스피커 선을 다 깔아야 되죠. 엄청나게 번거로운 세팅 작업이죠.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붙여져 있을 때는 여기서 붙어서 작동을 하고, 이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동으로 무선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또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꽂을 수 있고, 이쪽도 단자 노출되는 거를 커버로 이렇게 딱 감출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사운드바는 또 많이 써봤거든요. 아까도 설치하면서 또 사운드바를 설치한다 여기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인 용도가 100이라면은 그 중에 글쎄 한 80% 정도는 영화 감상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영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뒤에 스피커가 있으면은 돌비 애트모스를 들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돌비 애트모스를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음악은 조금 달라요. 여전히 이런 서라운드 사운드보다 정교하게 세팅된 스테레오 사운드가 난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쪽이거든요. 왜냐면은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너무너무나 제대로 된 세팅이 필요하다. 너무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전통적인 음악 감상하고 조금은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조차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이따 뭐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은 애플 뮤직의 스페이셜 오디오, 돌비 애트모스거든요. 그거로 인코딩된 소리를 그래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어요. 또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JBL 스피커 자체적인 로직으로 서라운드 사운드로 바꿔주거든요. 그걸로 했을 때 또 나름 굉장히 재미가 또 있어요. 좀 공간감이 확 살거든요. 사운드바를 무식하게 계속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스피커 정도 폭이 나와야지 사실 소파에 앉았을 때 좀 정삼각형의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운드바를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운드바는 크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운드바의 한 덩어리로만 제작된 제품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소파에 앉으면은 이쪽과 이쪽의 스테레오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세틀라이트 스피커가 분리가 되는 순간 소파 뒤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듣거든요. 그러면은 스테레오감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단순히 서라운드만 저 뒤쪽에서 내준다는 개념보다도 스테레오감을 확 넓혀줘요. USB-C로 충전도 되고, 요거 하나를 별도로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 말고도 별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제품입니다. TV, 블루투스, HDMI, 입체 음향에 대한 좀 레벨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퍼 레벨, 리어 스피커,
이 새틀라이트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리모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우퍼인데 이 컨셉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원만 연결해 놓으면은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어요. 끝이에요. 저역 또는 초저역을 내는 우퍼는 방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TV 정 가운데 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 안 보이는 데다가 쓱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밴드에서 베이시스트 역할과 비슷합니다. 저 뒤에 숨어 있지만은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한 이 제품을 사시든 마시든 그거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품을 쓰더라도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거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메일로. 언젠가부터 이거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 뽑을게요. HDMI 케이블 하나 들어있어요. 자, 일단은 이걸 어디다 꽂냐, HDMI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HDMI out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냥 ARC라고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꽂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은 TV에 보면은 HDMI 포트가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 TV는 최소한 한 개는 ARC라는 마킹이 돼 있어요. 이 케이블을 TV에 ARC와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만 세팅을 해서 사실 써도 됩니다. TV에 내장되어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머시기 이런 앱을 통해서 모든 걸 쓴다. 이렇게만 연결해도 사실 끝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HDMI 아웃 때문에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HDMI 아웃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지원을 해요. TV에 ARC와 연결을 하면은 그 TV의 ARC도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V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일로 넣어주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연결해 놓고 만약에 TV의 HDMI 1번은 ARC인데 2번, 3번은 일반 HDMI다. 그러면은 2번, 3번 쪽에 예를 들어서 지니 TV라든지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연결하면은 그 HDMI로 입력되는 소리마저도 다 일로 나와요. 요즘에 나온 TV들 보면은 HDMI 입력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TV와 연결하면은 TV에 더 이상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니 TV라든지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애플 TV라든지 HDMI 입력이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HDMI 입력이 여러 개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니 TV에서 나오는 케이블이에요. 자, 닌텐도 스위치, 애플 TV 세 가지의 HDMI 소스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는 여기에서 소리가 TV로 출력이 돼요. 아까 제가 양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모컨에서 HDMI를 1번, 2번, 3번을 하느냐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하는 채널의 소리가 여기로 출력이 돼서 TV로 나갑니다. 그럼 TV에서는 ARC가 인풋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TV의 앱에서 작동이 되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앱을 작동을 시켰을 때는 거꾸로 TV에서 나온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칼이라는 단자가 있어요. TV에 보통 옵티칼 아웃풋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옵티칼로 여기다가 소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HDMI와 옵티칼의 데이터 전송의 차이가 큽니다.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멀티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 전송량에 좀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TV와 사운드바를 옵티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HDMI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전송률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얘 자체적으로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 단독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유선 랜으로 연결해도 되고 와이파이로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안 꼽아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애플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 아날로그 아웃풋이 없어요. HDMI 아웃풋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되게 쉽게 소리를 여기서 넣고 여기선 소리만 들려주고 영상은 TV로 뽑아 나가는 컨셉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일단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서라운드 사운드를 집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영화 볼만 납니다. 예. 만약에 효과음이 너무 커서 대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리어 스피커 볼륨 버튼으로 조절을 해서 조금 내리면 돼요. 또 제가 정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악 감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예요. 스테레오 채널로 올라온 음원, 또는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이 다시 된 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은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음원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스테레오로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스피커 내에서 자체적으로 음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공간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건 돌비 애트모스 믹싱이 된 음원이 아닙니다. 스테레오인데 보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버브를 좀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공간감이 확 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음장감은 중간급 이상의 콘서트 홀 사운드예요. 그냥 스테레오로만 듣고 싶다 그러면은 리어 스피커를 뮤트로 하면은 저기서만 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저기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전통적인 하이파이의 스테레오 사운드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켜야 돼요. 좋아. 자, 이번엔 공간 음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이라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믹싱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도 공간 음향으로 믹싱이 된 게 올라와 있는데 별로입니다. 그거 좀 누가 막 믹싱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간 음향이라고 해서 너무 유치하게 막 소리가 막 빵빵빵빵빵빵 이런 거는 별로예요. 자연스럽게 와 이렇게 묻어나는. 이거 진짜 안 들어보신 분 한번 더 늦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김에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행사를 하는 JBL 스피커들 모델들 전부 다 각각의 특성들, 나의 상황에는 어떤 제품들이 적합한가에 대한 내용을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쇼핑몰 갔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실질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 잠깐만, 내 이름을 박아놨네. 처음 봤다, 이거. 5월 4일부터 6일까지 4, 5, 6, 3일간 하네요. 옥션도 있네요. 진짜 쇼핑몰 됐네. 첫 번째, 빠1000. 아까 보여드린 거. 제대로 된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를 듣고 싶다. 영화든 음악이든 TV에 만약에 HDMI 연결하는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HDMI 연결해야 되는 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TV에 모든 걸 다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빠1000 같이 HDMI 입력 단자가 있는 게 필요해요. 기가지니 TV, 뭐 애플 TV, 뭐 그 외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거 좀 저가형 모델이 있어요. 빠300 옆에 새틀라이트 스피커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일체형이에요. 공간 음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스피커보다는 훨씬 좋은 소리를 그냥 듣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간단하게 설치하실 때 빠300 같은 거 괜찮고요. 이것도 ARC 포트가 있고 HDMI 인이 하나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TV에 HDMI 포트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기가지니 TV 정도만 연결해서 써도 그 외에 연결할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랑 TV랑 ARC로 연결하고 기가지니 TV를 저기 HDMI 인 하나에 넣어서 연결하시면 되죠. 80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리가 되죠. 나는 좀 본격적으로 공간 음향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800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퍼도 따로 나오고요. 빠 800도 HDMI 인이 하나 있네요. 빠 300처럼 기기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들을 때는 괜찮고요. 만약에 근데 바 300이든 800이든 TV에 HDMI ARC가 있고 또 별도의 HDMI 2, HDMI 3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으면은 사실 거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사운드 바에 HDMI 인이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바 1300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JBL에서 나온 사운드 바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1000이나 아니면 바 8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0평, 40평대 일반적인 가정집 거실 사이즈에 딱 맞아요. 충분한 소리를 내주거든요. 조금 더 큰 공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소리 아마 1300 모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00은 이게 길어요. 리어 스피커를 분리를 하지 않고 앞에다 붙여서 그냥 쓰더라도 스테레오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바 1000과 마찬가지로 HDMI 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 한번 했었죠, 예전에. 제가 저번에 리뷰한 건 어선틱 500이었거든요. 제일 큰 거. TV로 연결할 수는 있지만 뭐 TV 연결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공간에 고정해놓고 쓰는 음악 감상용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방구석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싶다 하면은 200이나 300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50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본적인 파워 앰프의 세팅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저런 스피커를 사가지고 음량을 아주 낮춘 다음에 침대 옆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라는 용도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용도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펄스5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죠. 내가 다 리뷰한 거네. 휴대용이죠. 이건 휴대용 또는 뭐 집에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이즈로 나온 뭐 중저가 브랜드의 그런 제품들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딱 만져봐도 맞으면 저 대가리 깨질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졌을 때 좀 하드웨어적인 만족감도 있고,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스테레오 사운드를 이렇게 제대로 내주긴 어렵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어디다 놔두고 들고 다니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런 펄스5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파티박스 앙코르 이것도 제가 있었죠. 솔직히 집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그 용도로 나온 건 솔직히 아니에요. 간이 노래방, 지하실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큰 소리를 나는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좀 틀어야 된다. 좀 소규모 행사를 할 때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스피커랑 이렇게 놓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랄까요? 오늘 뭐 비록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JBL 바 1000 사운드바를 가지고 리뷰를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리뷰해왔던 JBL 스피커의 좀 종합판을 좀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JBL 머시기 이런 모델들을 구매하시던 마시던 사실 그것보다는 사운드바를 어떻게 연결해서 써야 되냐, 나의 TV 시청 상황은 어떻고 이럴 때는 최소한 이런 모델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모델까지는 필요 없구나, 이런 좀 정보를 얻어가시는 영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찍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뭐 할인 이벤트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분들은 영상 밑에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링크들을 제가 하나씩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